안녕하세요. 시장의 오너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바로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심장부죠.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요즘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소위 강남 불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더라고요. 매물이 갑자기 쏟아지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먼저 숫자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야말로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를 보면요. 특히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의 아파트 매물이 불과 한 달 만에 24.5%나 급증했어요. 이건 그냥 증가 수준이 아니라 폭증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정도의 수치입니다. 범위를 서울 전체로 넓혀봐도 단 나흘 만에 아파트 매물이 1000건 넘게 늘어났거든요. 시장에 팔려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죠. 한 달 만에 24.5%면 거의 4분의 1이 늘어난 거잖아요. 정말 엄청나네요. 이게 혹시 송파구에만 국한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강남권 전반의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송파구가 가장 두드러지긴 하지만 이건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매물 증가율을 보면 송파구 바로 다음이 성동구로 19.6%를 기록했고요. 우리가 흔히 한강 벨트라고 부르는 부촌들, 그러니까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매물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시장의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도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어요. 시장의 온도요? 그 매매 수급 지수 말씀이시군요. 그 지표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보여주는 매매 수급 지수가 핵심인데요.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 지수가 101.9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21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보다 낮으면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잖아요. 지금 100 바로 턱 밑까지 내려왔다는 건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그렇군요. 숫자들이 명확하게 지금 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2월에 이렇게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는 걸까요? 분명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데드라인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있는 날짜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2026년 5월 9일입니다. 5월 9일이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거죠? 그날을 기점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추가 연장 없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이후에 집을 팔면 지금보다 양도세를 두세 배 이상 더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두세 배요? 와,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을 생각하면 세금 액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강남의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라면 5월 9일을 넘겨서 파느냐 마느냐에 따라서요. 세금 차익만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들 입장에선 세상기를 두드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몇 달 더 버텨서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세금 폭탄을 피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판단이 서니까요. 그래서 호가를 좀 낮춰서라도 서둘러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격을 수억 원씩 낮춘 급매물들이 시장에서 보이고 있나요? 현장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네, 그럼요. 금매, 초금매 딱지가 붙은 매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예가 강남 개포동의 신축 대단지인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작년 12월에 42억 7천만 원의 실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38억 원짜리 급매물이 나와 있어요. 불과 두 달 만에 호가가 4억 원 이상 떨어진 거죠. 4억 원이면 정말 충격적인 하락폭이네요. 혹시 매물 정보 같은 곳에 그런 급한 사정이 드러나 있기도 한가요? 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설명을 보면 다주택자 급매라거나 5월 말까지 잔금 치르는 조건 같은 문구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면 5월 9일까지 등기 이전을 모두 마쳐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예 잔금 날짜까지 못 박아서 내놓는 거죠. 파는 사람의 절박함이 그대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결국 정부가 의도한 대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고 있는 셈이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세금에 더 걷겠다거나 집값을 잡겠다는 단기적인 목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정부의 더 큰 그림,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정부의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전략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근데 아파트는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지 확보하고 짓고 입주하기까지 최소 5년에서 6년은 걸립니다. 아, 5, 6년 동안의 공급 공백기, 일종의 보릿고개가 문제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뭐랄까 시간 벌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새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공급 부족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기존 다주택자들이 꽉 쥐고 있던 주택이라도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유도해서 수급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거죠. 일종의 시간 벌기 전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다고 해도 결국 그걸 받아줄 매수자가 없으면 시장에 매물만 쌓이고 가격 왜곡만 심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현재 강남 부동산 시장이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팔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정작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매물은 쌓이고 호가는 떨어지는데도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가 변동률은 여전히 미미하게 남아 플러스를 기록하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보통 가격이 내리면 이때다 하고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기대 심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돈줄이 막힌 문제, 즉 대출 규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강력한 대출 규제가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요인이에요. 작년에 시행된 10.15 대책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고가주택의 추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2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사실상 2억 원으로 묶어버린 조치였죠. 아, 맞아요. 25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온다는 건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라는 얘기나 다름없었죠. 그렇죠. 수십억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나머지 금액은 전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4억, 5억씩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와도 그걸 덥석 받아줄 수 있는 유효 시효층이 극히 제한적인 거죠. 결국 지금 시장은 정부가 정책으로 만든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다주택자들과 그 문 앞에서 현금이 없어 구경만 해야 하는 매수자들의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매도자는 세금 때문에 팔고 싶어도 제값을 못 받고 매수자는 급매물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막혀서 못 사고 서로 원하는 바가 있는데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거래 동맥경화 현상이군요. 네, 전형적인 유동성 함정에 빠진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가격이 내려가도 유동성, 즉 돈이 돌지 않으니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이 서로의 패를 보며 팽팽한 줄다리를 하는 눈치 싸움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답한 눈치 싸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5월 9일만 지나면 좀 나아질까요? 아니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또 다른 변수들이 남아있나요? 아쉽게도 이 눈치 게임은 최소한 상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9일이라는 큰 산을 넘어도 바로 코앞에 6월 1일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6월 1일은 또 어떤 날인가요?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이에요. 만약 다주택자가 5월 9일 데드라인에 쫓겨서 집을 팔려다가 실패하면 6월 1일 전에 팔지 못할 경우 올해 보유세까지 고스란히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다 보유세 폭탄까지 맞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5월에 집을 못 판 다주택자들이 이번엔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6월 전에 다시 한번 급매물을 쏟아낼 수도 있겠군요. 매도 압박이 상반기 내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도 한 차례 더 시장에 출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함께 봐야 하는데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6만 건 수준인데 이게 과거 시장에 득심한 과열을 보였던 2024년 2월에 7만 7천 건에 비하면 아직은 적은 수준이거든요. 아, 절대적인 매물량 자체는 과거 피크 때보다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서 너도 나도 물건을 던지는 투매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은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까지는 급매물 위주로 가격이 약세를 보이겠지만 대출 규제라는 근본적인 자물쇠가 풀리지 않는 한 거래량이 동반된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으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짚어주시죠. 먼저 현금을 충분히 보유한 무주택자의 경우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무주택자시라면 5월 9일 데드라인이 임박하는 4월 말에서 5월 초가 정말 중요한 기회라 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매도자들이 마지막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격을 더 큰 폭으로 내릴 수 있거든요. 소위 줍줍을 노린다면 이때 나오는 초급 매물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매물 증가율이 높은 송파거나 성동구 지역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반대로 지금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는 갈아타기 수요자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훨씬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1주택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매수세가 약한 시장에서는 내 집을 먼저 파는 게 최우선 과제예요. 섣불리 마음에 드는 상급지 매물을 덜컥 계약했다가 정작 내 집이 팔리지 않아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날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시장에 나온 급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속도를 지켜보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정책이 만들어낸 두 개의 커다란 힘, 즉 팔아야만 하는 다주택자들의 절박함과 살 수가 없는 매수자들의 제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네요. 이 줄다리기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분석과 인내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오늘 저희가 짚어본 데이터와 정책의 흐름을 계속 주시하면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